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슈팅스타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고은별입니다. 땡큐 파월. 이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은 했지만 금리 인상과 다시 한번 선을 그으면서 간밤 미국 증시는 안도 랠리가 펼쳐졌죠. 우리 시장도 장 시작 후에는 이러한 훈풍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했는데 개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상승폭을 반납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3,000선에서 출발을 알렸습니다. 장중에는 3,010선까지도 터치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0.25%가량 상승한 2,983선의 거래를 마치면서 3,000선을 내어줬습니다. 코스닥은 전날에 이어서 이틀 연속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다만 1,000선은 겨우 지켜내줬습니다. 1,001선에서 오늘 장을 마쳤네요. 특히 게임 관련주들이 차익 실현 매물이 거세게 나왔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개인이 7천억 원 가까이 물량을 강하게 뱉으면서 지수를 아래로 눌렀고요. 이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반반씩 담아냈습니다. 콜상 역시 개인이 나홀로 매물을 출회했는데요. 500억 원가량 매도한 반면 외국인이 140억 원, 기관은 330억 원가량 쌍끌이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은 장중에 물량을 계속해서 내놓다가 장 막판에 담아내는 것으로 포지션을 변경을 했네요. 오늘 유독 국내 증시만 조금 약한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미국 증시도 안도 랠리가 펼쳐졌고 중국과 일본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왜 우리 증시만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시장에는 더 답답함을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관련된 이야기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함께 하실 전문가 사진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나무보다 숲을 보는 전문가, 연금술사 전문가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대양봉 넥타이를 매셨네요. 네. 내일은 네. 좀 붉음이 나오길 그런 기대하는 그런 마음에서 빨간 넥타이 하고 나왔습니다. 잘 어울리십니다. 우리 시청자님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이 장대양봉의 기운을 좀 나눠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금술사입니다. 오늘 드디어 소문이 뉴스가 됐습니다. 어제 새벽에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장은 이제 계속해서 그 연중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우리나라 장만 역시 오늘도 전강후약의 모습을 보이면서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점에서 정말 답답해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송에서 비록 짧지만 최대한 알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까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나라 증시도 결국에는 연말에 다시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그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에서도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상승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 방송 끝까지 꼭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시간 내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말씀을 해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그래도 우리는 알고 싶은 정보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 전문가님 방송 시간 외에도 만날 수 있는 방법 특별하게 저희가 마련을 했죠.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게 되면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실 겁니다. 이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셔도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네 글자를 검색하셔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쭉 내리시면요. 연금술사 전문가님의 독사진이 보이고요. 그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클릭을 해주시면 11시 2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대한 많이 활용하시고요. 최대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슈팅스타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별별 이슈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별별 이슈는요. 역시나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FOMC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시아경제 기사를 참고를 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FOMC의 테이퍼링 발표에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연준 의장인 파월이 테이퍼링 조절 언급과 금리 인상 인내에 대한 발언을 하면서 위험심리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다시금 불타오른 건데요. 미국은 앞으로 매월 100억 달러의 국채와 50억 달러의 모기지 담보부 증권 매입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증권가에서는 미국 연준이 고용 회복이 되어야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인상 시점이 내년 말 혹은 내후년 초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말 나스닥 상승만큼 우리 증시도 가파르게 상승하면 좋을 텐데 말이죠. 과연 전문가님께서는 이러한 시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잠시 후에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별별 이슈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원전 이야기입니다. 연합뉴스의 기사인데요. 최근 가장 핫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전날 외신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은 탄소 배출 감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15년 동안 원전을 최소 150개 건설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150개가요. 원전을 지난 나머지 국가들이 35년간 개발했던 수보다 더 많은 원전의 수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에 오늘 원전 관련주를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보다 23%가량 상승한 87,600원에 장을 마쳤고요. 그리고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도 17%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2만 원 선 넘으면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네요. 원전 관련주 상승의 진입 구간일까요? 아니면 지난번처럼 다시 눌림목이 나타날까요? 잠시 후 전문가님의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별별 이슈 확인해 보죠. 카카오의 호실적에 대한 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 오늘 카카오는 장 시작 전에 3분기 영업이익에 대해 이 얘기를 했죠. 1,682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와 비교했을 때 대략 40%가량이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매출액은요. 분기 사상 처음으로 네이버를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카카오게임즈, 오딘, 발할라 라이징의 흥행 등으로 콘텐츠 부분의 매출액이 일주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플랫폼 규제 이슈 이후에 힘을 쓰지 못했던 카카오 9월 10일 이후 두 달 만에 종가 13만 원에 안착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강세 흐름이 확인이 됐는데요. 네이버 역시나 오늘 조금 오름세가 집계가 됐네요. 2%대 상승폭을 유지하면서 오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이제는 플랫폼 종목들 다시금 좀 눈여겨봐도 좋을지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별 이슈 화면으로 이슈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전문가님과 자세한 전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별별 이슈부터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의 상승 랠리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정말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사실 좀 기대를 했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 증시도 이제 조금 시원한 반등이 나오나 맞습니다. 했는데 네. 개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 이렇게 가파르게 또 나올 줄 몰랐어요. 저는 뭐 개인들이 네. 이제 차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코스피가 내렸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보다 근본적으로 제가 이제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린 그 몇 가지의 어떤 그 불확실성 네. 이것만 해소가 되면 우리나라 증시도 다시 연말에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첫 번째 요소는 바로 금리, 두 번째 요소가 환율, 세 번째 요소가 이제 어떤 중국 정부의 어떤 규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이 요소만 좀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증시도 다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차트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다우존스 당연히 이제 역사적 신고가 경신하고 있고 뭐 나스닥도 최근에 또 엄청나게 가파르게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S&P 500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제가 계속 금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말씀드릴 금리는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아니라 미국의 금리예요. 근데 미국의 금리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2년 만기 국채금리. 이걸 단기금리라고 하고요.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이제 장기금리라고 하는 건데 단기금리는 어떤 그 금리 인상이라던가 아니면 유동성을 긴축하는 이런 어떤 시장의 변화를 반영을 하고요. 장기금리는 어떤 미국 경기의 회복을 반영하는 이런 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그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단기금리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장기 금리도 상승을 했지만 장기 금리는 약간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어떤 시장 참여자들이 FOMC 회의에서 뭔가 금리 인상에 관해서 뭔가 강하게 얘기를 할 거다라는 식으로 기대를 했기 때문에 단기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장기 금리가 약간 꺾인 거죠.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해서는 약간 불안한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수출 국가고 어쨌든 아직까지 주식 시장은 그 이머징 마켓에 그 분류가 되는 그런 나라기 때문에 단기 금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그 단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달러 강세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미국의 단기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건. 그런데 어저께 이제 FOMC 회의 결과가 나오자마자 단기 금리는 꺾이고 장기 금리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단기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베팅을 했던 시장 참여자들이 파월 의장이 역시 이렇게 시장의 어떤 상승세를 꺾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단기 금리의 상승에 베팅했던 부분을 이제 걷어들인 거고 장기 금리는 오히려 계속 상승했습니다. 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경제 지표들이 다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장이 계속 상승을 하는 거고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 단기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수출을 하는 나라라서 이제 아무래도 계속해서 증시가 좀 지지부진한 그런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한 가지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의 금리 차이를 이제 장단기 금리 차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금리가 점점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좋은 그런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도 2006년부터 한 2010년 정도까지 미국의 그 장단기 금리 차이가 현저하게 벌어졌었던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가 마침 우리나라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한 1,500포인트에서 갑자기 2,000포인트를 돌파하고 물론 2008년에 리먼 브러더스 때문에 꺾였지만 또 다시 금방 회복하는 이런 이제 그 미국 증시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한 2011년이나 2012년부터 미국의 이 장단기 금리 차이가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역시 미국 대비해서 그렇게 아주 좋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단기 금리는 어느 정도 꺾이는 추세고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상당히 좀 연말에 상승 랠리가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두 번째 이제 그 불안한 요소 이건 이제 환율인데 환율 차트를 보시면 잠시만요. 예, 환율 차트 보시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면 이렇게 이제 그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 방송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이런 상황이었죠. 예. 이래서 이제 환율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됐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불과 어제랑 오늘이랑 이틀 만에 환율이 이렇게 이제 갑자기 또 상승을 했습니다. 실제로 2013년 12월에도 미국에서 그 처음으로 테이퍼링을 실시를 한다라고 했을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국의 어떤 유동성을 긴축하는 그런 의미로 놓고 봤을 때 달러 강세가 이제 나오면서 이렇게 장 초반에 상승을 했다가 장 마지막에 어떤 상승폭을 많이 되돌림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율이 이제 또 다른 변수인데 만약에 여기서 환율이 다시 한번 이 1,200원을 넘어서 돌파를 하게 된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 최근에 이제 증시에서 바닥권이 이렇게 있었죠. 2,900대 초반. 아마 이때까지도 다시 좀 내려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요. 다만 환율이 여기서 다시 꺾여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나라 증시가 연말까지 다시 한번 상승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중국의 어떤 규제 완화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정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어떤 그 경기 회복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석탄 가격이 이제 급등을 했는데 중국 정부가 개입을 하면서 석탄 가격이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이런 점만 보더라도 중국 정부가 과연 언제쯤 이 규제 완화를 풀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데 다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시진핑 정부가 이번에 이제 내년에 그 세 번째로 연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저도 이제 뉴스에서 본 거지만 중국 인구 중에 아직도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우리나라의 한 60년대에서 70년대 수준의 어떤 그런 수준의 이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중국은 상당히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야지만 연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도 계속 규제하는 거고, 뭐 대출도 규제하고, 뭐 명품이라던가 이런 거 자꾸 소비를 하게 되면 그런 거에도 세금을 물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제를 하는 건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 중국의 어떤 규제 완화라는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증시 곧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에 우리나라 국내 증시 상승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방송 끝까지 꼭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의 불확실성과 이게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조금 긍정적인 시각으로 국내 증시를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별별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원전을 150기를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이 늘린다는 계획이에요. 그 미국이 한 93개 정도인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미국이 들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지금 짓겠다. 거잖아요. 그렇죠. 한 네. 2020년대 중반쯤 되면 네. 중국이 이제 전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가장 많이 가진 나라가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 원전 관련주들이요. 6월에 좀 상승이 나오다가 좀 눌렸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오늘 시세만 본다면은 이제 다시금 좀 상승을 시도를 하는 것인지 예. 아니면은 또 다시 주춤할 것인지 많은 예. 분들 계속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일단 그 원전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우리나라의 기술력이라던가 아니면은 향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원자력을 앞으로 이제 건설하려는 나라들이 상당히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수주를 따올 수 있다라거나 이런 이제 펀더멘탈적인 측면은 풍부한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 그게 이제 결국은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뒷받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더 이렇게 이제 정부 어떤 정책의 변화가 발생을 한다면 원전 관련주들은 다시 한번 이런 어떤 대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라고 그런 업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금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국이 원자력 발전소를 무려 150기나 건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서, 즉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원전을 건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영국의 이제 글래스고라는 그런 도시에서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제26차 UN 기후 변화 환경 특약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계속 뭐 탄소 중립, 뭐 기후 변화 이런 쪽으로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얼마 전에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2050년 되면 탄소 제출을 뭐 제로로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를 발표를 했는데 이 회의에 앞서서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그 예전에 이제 뭐 북한 관련해서 좀 이렇게 뉴스 보신 분들은 그렇게 이제 낯선 단어가 아닐 거예요. 아무튼 이 국제 원자력 그 회의 기구에서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다 선진국이죠. 이런 나라를 포함한 9개국이 이제 그 지지 성명을 냈는데 그 보고서에 보시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원자력 발전소야말로 어떤 탄소 중립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로 괜찮은 그런 이제 에너지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 보고서의 이제 내용을 보시면 대체 에너지, 특히 태양광이라던가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발전량 자체가 상당히 이제 들쑥날쑥합니다. 근데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날씨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이제 그 전기 에너지를 생산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기존의 석탄 발전의 20% 정도만 원전으로 돌린다고 하더라도 탄소 배출량이 약 한 15% 정도 이렇게 절감이 되는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달 11일에 프랑스, 체코, 뭐 핀란드 이런 이제 유럽의 그 10개국의 이제 경제장관들이 EU에다가 이제 건의를 하기를 원자력 발전을 이제 그 EU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좀 이제 목록에 추가를 시켜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나라들 중에서 독일이 빠져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역시 아직까지도 원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장중 특징주 시간에서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원자력 관련해서 충분히 펀더멘탈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는 이런 모멘텀이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만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원자력 관련주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원전 기술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가 그만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기대감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이야기 한번 참고하셔서 특징주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별별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카오인데요. 카카오가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드디어 분기 사상 처음으로 네이버의 실적을 넘는 데 성공을 했어요. 네, 와 이제 시가총액도 넘어서는 건가요? 네. 글쎄요. 예. 플랫폼 주가 좀 예. 다시금 상승할지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물려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일단 뭐 제가 방송에서 계속 이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바뀌고 네.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바뀌고 또 유동성이 엄청나게 풍부했다가 유동성이 이제 조금씩 줄어드는 이제 어떤 시장의 여러 가지 변화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주도주가 바뀌는 단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지만 최근에 우리나라 장이 워낙 이제 혼란스럽다 보니까 사실 이게 주도주라고 할 만한 섹터가 진짜 길면 한 이틀 정도 가고 지금 3일까지도 거의 못 가요. 3일 천안은 뭐 진짜 고사하고 하루나 이틀이면 계속해서 이제 순환매가 나오다 보니까 다 꺾이는 상황인데 방금 이제 뉴스에서도 이제 확인하셨겠지만 저는 뭐 카카오라던가 이제 차트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카카오라던가 아니면 이제 네이버 같은 이런 기업들이 당연히 여기서 뭐 위드 코로나로 간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존에 어떤 상당히 익숙해져 있잖아요. 카카오랑 네이버에. 이런 걸 뭐 어느 날 갑자기 다 끊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그 카카오페이 자회사 상장도 했고 또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오딘이라는 그런 게임으로 인해서 매출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 주가도 지금 상당히 좋아요. 오늘 게임주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올랐는데 그렇지만 저는 이런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에서 반등이 나오는 게 다시 한번 어떤 시장의 주도주가 되기에는 좀 약간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차트로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이때 이제 갭으로 이제 이렇게 발생한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규로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고 한다면 약간 트레이딩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한 14만 원이라던가 제가 좀 선을 그어 드릴게요. 14만 원이라던가 아니면 한 14만 한 5천 원? 뭐 이 정도까지 조금 짧게 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지금 바닥권에서 최근에 기관 수급이 이렇게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좀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신 다음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도 가격대에서 한번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카카오 지금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추가 매수에 대한 타점도 잡아주셨고요. 목표가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관련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별별 이슈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주목했던 특별한 종목들은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5가지 특별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원전 관련주 가지고 왔습니다. 두산중공업인데요. 오늘 중국이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15년 동안 원전을 최소 150개 달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방금 전에 전문가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산중공업 이에 대한 기대감에 장중에 11% 두 자릿대 강세가 포착이 됐었고요. 종가도 6%대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6,250원에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네요. 두 번째 특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이브인데요. 와, 하이브의 기세가 정말 매섭습니다. 하이브가 블록체인 업체 두나무와 손을 잡고 NFT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오늘 상장한 이후 최고가를 기록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종가 그리고 장중 고가 모두 다 지난해 상장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장 마감 후에 실적이 발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 3분기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방탄소년단의 히트곡 버터에 힘입어서 지난해보다 63%가량 증가한 656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 35만 6,500원에 체결이 됐고 시간 외에서도 1%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려시멘트 함께 체크해 볼게요. 6거래일째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강한 거래량과 함께 장중 두 자릿대 강세도 포착이 됐습니다. 요소 품귀 현상이 시멘트 생산 차질까지 번지면서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 최근 요소수에서 시작된 공급 부족 사태가 점점 다른 산업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 같은 경우에는 8%가량 상승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NC소프트입니다. 신작 리니지 W가 출시됐지만 오늘 주가는 급락세가 펼쳐졌습니다. 장중에는 13%가량 넘게 밀리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56만 원 선까지 하회했습니다. 리니지 W의 정식 출시일에 게임에 대한 실망감이 나오면서 이렇게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저들은 그래픽 질이 기대보다 낮고 여전히 과금 요소가 존재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도 9%가량 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요, NX입니다. 오늘 리모델링 관련주들도 들썩였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뒤에 서울 시내에서 주택 8만 가구에 대한 공급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NX 같은 경우엔 주방 가구 업체이죠. 주택 공급이 늘어나게 된다면 건설사에 납품하는 그 주방 가구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NX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투심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장 장중 고점으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9%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2,950원에 종가를 체결했네요. 네, 이렇게 5가지 특별한 종목을 알아봤고요. 이 중에 몇 가지 심도 있는 분석과 전략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주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두산중공업인데 두산중공업은 뭐 많은 원전 관련주들이 있긴 하지만 그중에서도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 맞습니다. 유명하잖아요. 네. 이 종목 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방금 제가 이제 그 장중 이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중국에서 이제 150기의 원전을 이제 생산을 한다라고 이제 건설을 하겠다라고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 중국뿐만이 아니라 뭐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어떤 이런 중동 그리고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에서도 동유럽 국가들이 지금 원전을 계속해서 좀 짓고 싶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향후에 뭐 중동이라던가 아니면 유럽 쪽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어떤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그 기수만 무려 352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150기 짓는다 그래서 이 두산중공업이 차트 보시면 오늘 이렇게 장중에 한 10%까지 급등을 했었고 이렇게 이제 상승을 했는데 무려 이거보다 2배가 더 많은 엄청나게 많은 원자력 발전소를 전 세계에서 이제 짓는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태까지 계속 어떤 기업에 대해서 발목을 잡았던 게 일단 그 어떤 그 부채 비율이 높고 좀 유동성이 안 좋다라는 이런 이제 어떤 기업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위기감 이런 게 있고 사실 지금까지도 채권단의 관리를 받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뉴스에 나오기를 그 자회사 중에 두산건설을 매각을 해서 어떤 회사의 유동성을 확보를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온 게 있고요. 또 최근에 그 두산밥켓이라고 두산밥켓이라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의 그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잠깐 이제 상승을 했다가 뭐 지금 다시 꺾이긴 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에서 상당히 많은 매출을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두산밥켓이 이 두산중공업에 미치는 영향이 실제로 지금 두산중공업의 어떤 영업이익이나 매출보다 훨씬 더 큽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우량한 자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두산중공업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그런 스탠스만 좀만 변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저는 지금 가격대가 상당히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 뭐 한 지금 26,000원, 한 25,000원 이 정도쯤에 이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는 이제 전고점인 32,000원. 예, 이게 되겠고요. 월봉으로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더 땡겨서 보면은 잠시만요.
이게 안 땡겨지네. 예. 월봉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약 한 4만 원 이 정도 선까지는 좀 홀딩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바이 앤 홀드 전략이죠. 예. 사셔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시면 좀 충분히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 정도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뭐 부채가 높다라든가 유동성 문제가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은 살짝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정부의 정책 기조만 바뀐다면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 오늘 정말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그 구글 1위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면서 진짜 이제는 좀 상승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리니지를 개발한다는 그 마음을 마지막 리니지를 개발한다는 마음으로 하겠다라고 대표가 말을 했었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근데도 아직도 좀 부정적인 여론이 좀 우세한 것 같거든요. 예. 일단 차트를 보시면 네. 이제 여기 8월 26일 날 이 날짜에 이제 그 블레이드 앤 소울 2라는 그런 이제 모바일 게임을 출시를 했는데 그날 출시를 하자마자 한 10% 정도, 15%구나. 15% 정도 가까이 이렇게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우하향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오늘 출시한 그 리니지 W라는 게임의 어떤 사전 다운로드 숫자가 좀 많이 증가를 하면서 이제 기대감 때문에 이 바닥권에서 약 한 20% 정도의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 또 막상 그 게임을 출시를 하자마자 이제 어떤 그 게임에 대한 또 뭐 그래픽이 상당히 안 좋다라거나 아니면 뭐 과금 요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유저들의 불만이 이제 터져 나오면서 오늘 결과적으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이제 양매도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폭락을 했습니다. 사실 뭐 게임 그리고 뭐 어떤 엔터 쪽 그리고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컨텐츠 이런 업종들은 뭔가 이렇게 새로운 제품을 내놨을 때 그게 소위 시장에서 이제 대박을 치기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그런 확률이 낮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NC소프트가 이렇게 좀 많이 좀 힘들어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반면에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진짜 소위 대박이 난 케이스죠. 그래서 그 오징어 게임의 여파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콘텐츠 관련 주식들이 상승세가 뭐 물론 이제 개별 종목들로 봤을 때는 뭐 꺾인 종목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콘텐츠 업종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매수세를 불러일으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이제 그 아이온2라던가 아니면 프로젝트 TL이라는 이런 이제 신작 게임의 어떤 매출에 이 주가의 방향성이 달려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NC소프트 지금 아직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신규 진입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물론 가격대를 보면 분명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다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거에는 다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원인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 원인이 해소가 된 다음에 그럴 때 이제 매수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버티는 수밖에 없지 않나. 예, 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NC소프트 신작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면서 관련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신규 진입은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신작 게임의 흥행 여부에 따라 주가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두 가지 종목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고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연금술사 전문가님의 황금별을 중간 점검하는 별 5개 종목 리뷰 시간입니다. 연금술사 전문가님의 지금 탑3 수익률을 보고 왔는데요. 세 가지 종목의 수익률을 보니까요. 우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10월 14일 공략주를 말씀해 주셨는데 4거래일 만에 10%에 가까운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만도 9월 30일 공략주죠. 두 자릿대 강세 17%의 상승률 달성했고 TSI 같은 경우에는 18,400원 최고가를 터치하면서 58%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탑3 종목의 수익률을 보니까요. 또 오늘 중간 점검도 잘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로 여쭤볼 종목은 만도입니다. 9월 30일 공략주를 말씀을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66,300원 터치하면서 17%의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10월 13일 크게 상승을 나눠주고 나서 27일 날 최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그 후에 또 계속 상단에서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네.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 지금 한 65,000원 내지 66,000원 지금 이 정도쯤에서 거의 한 열흘 넘게 이렇게 이제 그 가로로 횡보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정도의 이제 매물대만 좀 돌파를 한다고 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7만 원 이상까지 충분히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자동차 업종들이 좀 간만에 좀 반등을 했습니다. 기아차 보시면 2.35% 반등했고요. 현대차도 2.64% 이렇게 이제 반등을 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주도주가 앞으로 바뀌면서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뽑은 이 주도주 업종을 자동차로 제가 뽑았습니다.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3분기 실적이 좀 안 좋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고 그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그 공급 부족 때문에 이게 이제 4분기에 어떤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많이 했는데 막상 4분기에도 실적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한 내년 1분기나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발생하고 있는 이런 매출에 대한 이연 효과가 내년 1분기나 아니면 내년 2분기쯤에 좀 나타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만도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부품주기 때문에 뭐 당연히 현기차 우리나라 이제 국산차들이 잘 팔리면 좋겠지만 이 만도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뭐 폭스바겐이라던가 아니면 미국의 GM 이런 차들이 많이 팔리는 것도 역시 실적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도 같은 경우에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상당히 좋은 실력을 가지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도 지금 가격대에서라도 저는 신규 진입하셔도 충분히 매력적인 그런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지금의 이 매물 구간만 좀 소화를 한다면 7만 원 이상으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만도 신규 진입도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말하면서 목표가 7만 원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저희 황금별 종목도 말씀해 보겠습니다. 영업무역이고요. 9월 23일 공략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48,000원을 터치하면서 7%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데 성공했는데 패션 관련주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위드 코로나 관련주이기도 하겠죠. 지금 이게 계속해서 박스권 움직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이 좀 하단 같거든요. 예, 매수해도 좋을까요? 예, 저 영업무역 역시도 지금 가격대가 전 상당히 이제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0월 31일 뉴스에 이제 보면은 11월 1일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 정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죠. 근데 그 전날 뉴스에 보면은 이 영업무역에서 파는 그 겨울용 패딩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바로 노스페이스입니다. 근데 뭐 노스페이스를 포함해서 뭐 K2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입는 옷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그 브랜드의 이제 패딩을 많이 입는다고 해요. 근데 전부 다 매출이 최소 40%에서 60% 이렇게 이제 증가를 했고 특히 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그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그런 이제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서 그 중고 물품이 오히려 신상품보다 15%에서 한 50% 정도 가까이 더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점포가 문을 열었는데 사람들이 그 신상품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이제 그런 광경까지 펼쳐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그 패션 관련해서도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뭐 제가 그 중에서 이제 영업무역을 제일 좀 선호를 하는 이유는 이런 뭐 겨울용 패딩도 있고 또 스카시라는 전기 자전거 이런 브랜드도 있고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룰루레몬이라는 전 세계 1위의 그 레깅스 회사에도 이제 그 레깅스 관련된 제품을 납품을 하기 때문에 영업무역 역시도 지금 가격대에서 신규 진입하셔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 이 종목도 한 47,000원 이 정도의 이제 박스권 상단만 돌파한다면 한 5만 원 이상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다양한 모멘텀을 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다음 종목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입니다. 최근에 테마적으로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0.36%의 상승률을 자랑을 했네요. 이 종목 매수하신 분들 언제쯤 건설주의 시대가 올 것인가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는 좀 상승할 때도 되지 않았을까요? 사실 현대건설 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처음 나왔을 때 네. TSI랑 같이 이제 두 가지 종목을 추천을 해드렸는데 좀 약간 안정적인 거 원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렸는데 그 다음 날 잠깐 상승했다가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좀 우하향했고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건설주에 좀 다시 주목을 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아까 그 장중 특징주에서도 고려 시멘트가 나왔지만 지금 차트를 보시면 시멘트 업종들이 최근에 바닥권에서 이렇게 이제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시멘트 업종들이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는 건 결과적으로 시멘트 기업의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건데 시멘트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려면 당연히 시멘트를 많이 팔아야겠죠. 시멘트를 어디다 팔까, 앵커님? 시멘트요? 예. 건설 업체들에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 시멘트 회사들의 주가가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으로는 이런 건설 회사들의 주가가 움직일 거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조만간 이제 대통령이 이제 뭐 정권이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각종 그 여러 대선 후보들마다 각종 그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제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제 건설주들이 좀 움직일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 현대건설을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시멘트주가 상승을 하게 됐는데 그거에 대한 여파, 테마 순환매의 영향으로 인해서 건설주들도 다시금 상승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현대건설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요,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별 5개 공략주를 중간 점검해봤는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연금술사 전문가님의 아주 특별한 종목을 알아가는 시간, 황금매를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정말 시장에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실 것 같은 분들을 위해서 2가지 종목을 또 갖고 오셨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져온 종목부터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아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자제분들 중에서 이제 고3이라고 한다면 이제 조만간 수능이 이제 나오게 되죠. 맞아요. 예. 지금 위드 코로나 정책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이제 학교에 이제 등교가 전면적으로 다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이제 그 비상교육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온라인 교육 사업도 하지만 이제 그러니까 교재를 출판하는 그런 쪽에 이제 좀 더 특화가 돼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이제 단기로 좀 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차트를 보시면 바닥권에서 지금 서서히 조금씩 움직이고 있고요. 물론 아직까지 뭐 기관이라던가 외국인의 그렇게 강한 수급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차트상으로 지금 의미 있는 반등이 이렇게 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능이 이제 11월 18일, 이번 달 18일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짧게 보고 단기적으로 공략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목표가는 한 11,000원 정도? 예. 이 정도까지 일단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약 한 7,000원 선 정도. 예. 이렇게 해서 좀 단기 공략주로 한번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황금별은 비상교육이었습니다. 단기 공략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목표가는 1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나는 좀 단기적으로 수급이 몰리는 걸 좀 얻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께서는 비상교육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번에는 또 2번째 종목도 여쭤봐야겠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 네, 2번째 황금별은 무엇일까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 네. 아마 많이 놀라실 거예요. 어떤 종목이길래? TV에서 과연 이런 종목을 추천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바로 두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
삼성전자요? 예, 네. 제가 사실 여태까지 방송에서 계속 삼성전자 이제 그 코스피 차트랑 비교를 하면서 아직까지도 코스피에 대해서 좀 저평가돼 있다. 그러니까 주가가 차트상에서 그렇게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지금 살 때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오늘 방송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증시가 결과적으로 우상향한다라고 놓고 봤을 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지 않으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앵커님한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회사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뭐 어느 나라 회사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나라요. 우리나라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이제 여기 화면을 보시면 네. 이게 이제 외국인들 보유 비중인데 네.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물량을 진짜 말도 안 되게 팔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 비중은 여전히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사실 주주 구성으로 보면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에요. 그냥 외국인의 회사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막 동학 개미로 열풍으로 하셔가지고 삼성전자 싸니까 막 아무리 사신다고 하셔도 결과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사지 않으면 이 회사의 주가는 절대로 반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외국인 보유 비중 이게 빨간색인데 제가 좀 보이기 쉬우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해드릴게요. 지금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삼성전자를 많이 팔고 있냐? 근데 많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50%가 넘는 이 보유 비중을 유지하고 있을 수 있는 원인이 뭐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잠시만요. 예, 여기 보시면 외국인 보유 비중이 이렇게 수직으로 상승을 했던 때가 있어요. 예. 이게 이제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이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막 10년, 20년 장기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자기네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더 사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멀쩡히 있던 주식 수를 줄여버리니까 보유 비중이 늘어난 거예요. 그랬다가 갑자기 올해 초에 삼성전자가 지금 막 뭐 9만 전자, 10만 전자 얘기 나오면서 갑자기 이제 급등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포트폴리오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과거에 한 10년치를 평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외국인 보유 비중이 이제 거의 한 50% 정도 가까이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외국인들도 삼성전자를 좀 다시 사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사실 목표가라던가 어떤 손절가를 말씀을 드리는 게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예. 어쨌든 이제 목표가는 잠시만요. 네, 한 10만 원으로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뭐 10만 원까지 가면 좋겠지만 이게 네. 지금 차트가 목표가는 일단 한 8만 5천 원 정도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손절가도 뭐 제가 말씀드려도 손절 안 하시겠지만 손절가 한 6만 원 정도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무료 방송에서도 최근에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중국발 어떤 요소수 부족 현상 그리고 또 어떤 요소 비료에 대한 어떤 부족 현상과 관련돼서 이제 시세가 분출하기 직전인 이런 종목을 제가 이제 가지고 왔으니까 방송 마치고 무료 방송에도 꼭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장기적으로 눈여겨볼 좋을 공약주는 삼성전자였습니다. 목표가 8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 6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별다른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방송 끝나고 진행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도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황금배 공약주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연금술사 전문가님과 이제 또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11시 20분부터 진행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요소수와 관련된 핵심 종목들을 또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앞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함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요.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바로 홈페이지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4글자를 검색하셔도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입장하셔서 스크롤 쭉 내리시면 연금술사 전문가님 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를 클릭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연 요소수 대란 속에 어떠한 종목이 시세를 분출할까요? 11시 20분에 진행되는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관련 정보 얻어가시기 바랄게요. 내일은 또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의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내일도 저녁 10시에 만나뵙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